자, 이번에는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그죠? 어이구, 뭐 이렇게 기냐? 자,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거 반드시 잘 적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어주는 거라서 반드시 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자,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려면 일단 뭐를 봐야 돼? 투부정사 한번 공부하고 넘어와. 그죠? 투부정사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와서 얘를 들어야 돼. 얘만 나오지는 않아. 학교 시험에 얘만 나오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투부정사 밑줄 치고 똑같은 거 고르세요. 용법 다른 거 고르세요. 막 요렇게 나올 거야. 봐봐.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왜 쓰냐 하면 원래 투부정사 봐봐. 원래는 이런 문장이 있어. 그죠? 그러면 빵을 먹는 게 좋대. 근데 주어가 어때? 너무 길지. 그러면 꼴배기가 싫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 it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쓴 다음에 to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야? 맨 뒤로 이렇게 가서 to eat bread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봐봐. 이거는 우리가 문장에서 뭘로 쓰였다 그래? 이거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거야. 왜? 뭘로 쓰였으니까 주어로 쓰였으니까. 그때 우리 이런 it을 뭐라 부르냐면 가짜 주어라 부르고 여기 있는 걸 뭐라 부르고 진짜 주어니까 진주어라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빵을 먹는 게 좋대. 근데 누구한테 좋아? 이 문장만 보면 누구한테 좋은지 나와 안 나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빵을 먹는데 누가 먹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를 넣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 거다라는 이야기.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야 돼. 그래서 for 다음에 목적격을 쓰거나 아니면은 of 뒤에 목적격을 이렇게 쓰게 될 텐데, 그죠? for이 오냐, of가 오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야? 우리가 여기 만약에 it is 뭐 온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면? 여기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형용사가 오면 for 목적격이고, 그죠? 목적격 이고 성격에 관련된 게 오면 성격 형용사가 오면 뭐를 쓴다고? 오부 목적격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 성격에 관련된 목적어가 생각보다 성격에 관련된 형용사가 꽤나 많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착한 거, 나이스한 거, 뭐 멍청한 거, 예의 없는 거. 그래서 멍청한 모르면 얼른 써요. 멍청한. 그러니까 나중에 쓸게. 예의 없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 잘 나오는 게 제너러스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현명하고 부주의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야. 요거만 써. 자, 봐봐. 얘는 멍청한, 무례한, 버릇 없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관대한 거, 현명한, 부주의한.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요런 것들이 오면 오부 목적격이고 일반적인 뭐 easy, good 막 이런 거 있죠. good 뭐 어려운 거 difficult 막 이런 거 있잖아. 성격 말고 이런 것들이 오면 다 for이다 라는 거고 목적격을 조금 조심해야 돼. 목적격. 그죠? 목적격에는 뭐가 오는 거야? 뭐가 와? me, us, you, them, her, him, it 이런 거 오는 거지. 이것도 잘 외워놔요. 목적격은 이거야. 그죠? 나머지가 더 있나? 없을걸? 그죠? 남자, 여자, 사물 여러 명. 요거만 좀 외워놓으면 목적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시 가주어잖아.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시 여러 개다라는 이야기야. 첫 번째가 뭐 있어? 우리가 옛날에 배우는 그 대명사가 있어.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가지고 날씨, 날짜, 요일, 또 뭐 있냐? 뭐 거리, 뭐 명암 이런 것들, 다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밝고 약간 요런 것들 나오면 비인칭이고,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뭐라고? 가주어. 그죠? 라는 건데 그러면 가주어가 올 때는 얘는 해석하지 않는데 얘는 무조건 뭐랑 붙어 다녀?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지를 꼭 봐야 돼. 가주어로 쓰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투부정사가 반드시 있어. 근데 대명사나 비인칭 주어일 때는 투부정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시, 이슬 요거 세 개 중에서 구별할 때는 뭘 확인하라고? 투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보다 보니까 투부정사 뒤에는 항상 동사에 뭐가 오는지 원형이 오는지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어쨌든 그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요거는 간단히 하고 다른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끝. 자, 이번에 설명할 문법은 뭐라고? 왓이다. 학교 시험에 왓이 진짜 잘 나와. 왜? 어려우니까. 그죠?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학교 시험은 니네가 어려운 거 위주로 잘 나. 그죠? 자, 왓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이거를 관계대명사 왓이다라고 부르잖아. 그죠? 관계대명사는 2학년 때 이미 다 배웠어. 주격관계대명사,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 배웠어. 만약에 그걸 이해 못했으면 뭐 이게 뭐 또 다른 추가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한 번씩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왓이 관계대명사로 오면 그죠? 관계대명사로 오면 선행사가 있다고 없다고? 사를 포함한 한 관계대명사다라고 설명하면 돼.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돼. 앞에 뭐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서 설명을 할 건데 관계대명사 왓이 올 때는 총 어디 자리에 올 수 있냐면 그죠?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 자, 주어라는 거는 왓이 어디에 와? 왔 다음에 주어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동사가 요렇게야. 그래서 이렇게 와. 그죠? 근데 보통 여기에는 비동사가 올 확률이 조금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비동사가 올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러면 what이 주어로 오면 이 비동사는 항상 뭐가 온다고? is 아니면 was밖에 안 돼. 그래서 한 개 취급밖에 안 돼. 그죠? 그게 주어고 보어는 그러면 어떤 거냐? 그죠? 이게 주어. 보어는 어떻게 오냐? 하면 주어 다음에 기동사가 오고 갑자기 이제 뭐가 와? 왔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있어. 물론 뭐 주어 동사가 있을 수도 없고 what이 이렇게 그냥 주어 동사 빼고 what이 온다라고 보자. what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what이 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웬만해서는 뭐 주어 동사가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편하게 이렇게 할게. 자,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럼 뭐야?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what 주어 동사야. 얘는 일반적인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what이다. 얘는 비동사. 비동사 말고 나머지 동사가 오면 그때는 목적어다라는 거. what이 맨 앞에 오면 주어, 비동사 뒤에 오면 보어,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 뒤에 오면 그거는 목적어. 그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합쳐지는 거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봐요.
자, 뭐를 할까나 보자. She 나한테 보여줬다. 그걸 보여줬어. is 그것은 아야. 그녀가 아유 뭐또 다른 거 없나? 나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쉬운 거 없나? 그가 믿어. 나는 그래. 이건 좀 어렵겠다. 다시 볼게요. she, she, I believe. 그죠? 나는 뭘 믿어. 그죠? She say something. 뭐를 한다고? 똑같잖아. 얘랑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바꿨어? I believe. 다음에 something이 있으니까 원래 something 쓰고 뒤에 똑같은 거 어떻게 했지 우리? 이렇게 지웠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something은 사물이니까 뭘 써? which 같은 걸 쓰잖아. 그리고 she, say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죠? says. 근데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거 얘가 한 방에 뭘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what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I believe what she 그녀가 말한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더 띵, s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띵, which나 이렇게 대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what 같은 경우는 더 띵 대신에 더 띵 which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놓고 그래서 문장에서 자, 봐봐. 그래서 what 같은 경우랑 우리가 맨날 시험 문제 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관계 대명사 대시랑 what이랑 문제를 맨날 낼 거야. 우리도 맨날 풀었어. 다음 문장에 뭐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런 거 본단 말이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대시 올 때랑 what이 올 때랑 무슨 차이냐 하면 명사가 있고 그죠? 주어 동사 여기는 동사 주어 동사야. 그럼 뒷문장은 똑같으니까 어디만 보면 돼? 앞에만 동사인지 명사인지만 보면 돼. 그래서 동사가 오면 무조건 와시고 명사가 오면 대시고 요거는 조금 요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죠? 항상 그래서 와 같은 경우는 봐봐. 아까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문장 봐봐. 나는 믿잖아. 뭘 믿어? 모르지. 그녀가 말한 걸 믿는데 근데 그녀가 뭘 말했어? 모르지. 그러니까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면 왓이야. 그래서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면 왓이야. 근데 believe something. 만약에 대시 오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나는 믿는데 그걸 믿어. 그죠? 뭘 믿는지가 나왔지. 그녀가 말했는데 뭘 말했어? 모르지. 뒤에 한 개만 모르면 되시고 두 개 모르면 왓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동사가 왔으니까 왓이고 얘는 동사 뒤에 뭐가 있잖아. 그러면 대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왓이 두 개잖아. 뭐가? 의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관계 대명사가 있지. 의문사는 뭐로 해석해? 무엇, 무슨으로 해석하고 관계 대명사 할 때는 것이야. 그죠? 그래서 항상 잘 봐야 되는 건 뭐 할 때 본다고? 뭐 할 때 본다고? 이거는 물음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지
먼저 그래서 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얘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의문사랑 관계대명사를 막 구별하지는 못하거든. 문법적으로는. 왜냐면 문법이 사실 똑같아. 근데 그나마 차이가 나는 거는 첫 번째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동사가 두 개인지 봐야 돼. 두 개 있으면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아. 근데 의문사가 올 때도 동사가 두 개일 수도 있어. 그러면 물음표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거고 물음표 있는지를 제일 먼저 걸러내면 조금 문제 풀기가 쉬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왓을 할 때 이렇게 합쳐지는 거 반드시 파악을 하고 그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잘 기억을 하고 모르면은 항상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왓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끝. 자, 이번에는 주어와 뭐의 수일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한번 볼게요. 자, 주어랑 동사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 사실은? 수일치를 해야지. 그죠? 이거는 맞아. 그죠?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는 건 맞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 봐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봐. 음, 매니가 왔어. 그죠? 뭐가 왔어. 그러면 얘는 무슨 취급해? 매니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오죠? 복수 명사가 오지. 그러면 얘는 무슨 취급해요? 복수 취급하지. 그죠? 아, 일단은 조금 더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 봐봐. 이거 하기 전에 복수라는 거 한번 볼게. 봐봐. 단수 명사, 복수 명사가 있어. 그죠? 단수 명사는 앞에 뭐가 붙어? 어나 언이 붙는 애들이고, 그쵸? 복수명사는 뒤에 뭐가 붙는 애야? s가 붙는 애가 복수명사야. 그죠? 그러면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동사가 오고, 봐봐. 당연히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가 오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수동사는 동사에 뭐가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어. 그죠? 다시 봐봐. s가 붙어. 복수명사는 뭐만 붙어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명사랑 주어랑 동사가 왔을 때 주어 동사가 왔을 때 s는 한 개만 붙는 거야. s는 한 개만. 어느 쪽에 붙어도 돼. 만약에 명사 주어에 s가 없으면 동사에다 s를 붙여야 되고 앞에 주어에 만약에 s가 붙어 있으면 뒤에는 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자, 봐봐. 다시 한번 요거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봐봐. 이거 좀만 더 내려놔야 되겠다. 봐봐. 어떤 얘기냐면 사과를 해볼까? on apple taste가 있어. 근데 some apples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봐. 그러면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붙여? 여기에는 s가 없잖아. 여기다가 s를 붙이고 여기에는 s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냅두고 요런 이야기야. 그래서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잖아. 그래서 주어랑 동사에는 무조건 s가 몇 개만? 한 개만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매니부터 볼게요. 요거 정리 잘 해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틀려. 그죠? 자, 그래서 매니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 취급하는데 머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 그러면 얘는 몇 개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 그죠? 요거 단수 취급한다는 이야기는 단수 동사를 쓴다는 이야기야. 그죠? 자, 봐봐. 이거 그냥 요거 다시 할게. 단수 취급이 아니라 복수 동사, 단수 동사. 그죠?
복수 명사가 주어면 복수 동사가 오는 거고, 셀 수 없는 머치가 오면 단수 동사가 오는 거고, 요거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most, 그 다음에 뭐, all, some, half, 엄마야? half, 뭐, 퍼센트, 아니면 뭐, 분수가 나올 일은 없지만, 어쨌든 뭐, 분수, 이런 것들이 오면 잘 봐봐. 이런 것들이 오면 여기 다음에 항상 뭐가 와? 오브가 이렇게 낀단 말이야. 요거 다음에 오브가 와. 그러면 명사가 두 가지가 올 수 있거든. 단수 명사가 오는지 복수 명사가 오는지. 그죠? 단수 명사가 오면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얘는 복수 동사. 자, 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잘 봐봐. 잘 봐봐. 어떤 이야기냐면, 단수 명사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다시 보면, most, pencil, 아이고, 아이고, 쓸쓸하고, most of, 이게 있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 most of는 똑같잖아. 근데 그럼 뭘 보는 거라고? 얘를 보는데, 얘가 s가 있지. 그럼 얘 몇 개야? 복수 동사지, 복수 명사지. 그러면 무슨 취급한다고? 복수 동사 R 같은 거를 넣는다. 아니면은 만약에 뭐 동사다라 그러면 make가 오는 거고 얘는 make가 똑같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는 s가 없자면 여기다 s를 붙인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s가 있는지 없는지 명사가 셀 수 있고 그러니까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라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2번이고 자, 3번 볼게요. 3번 봐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3번은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원 오브 그죠? 원 오브 복수 명사가 오면 얘는 단수 동사가 온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 다음에 4번. 아이 그리고 여러 개를 쓰자. 자, 요거는 예외야. 잘 봐봐. 그 다음에 이치 오브 복수 명사가 와도 단수 동사 라는 이야기고,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단수동사 잘 봐요. 원 오브 이치가 오면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고? 한 개 취급한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이치, 에브리가 오면 단수 동사가 와. 단수 명사가 오고, 그럼 당연히 단수 명사가 오니까 단수 동사가 온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에브리라 그러면 모든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여러 명일 것 같지만 한 개 취급해. 한 개 취급해. 자, 그 다음에 5번. number of 복수명사. the number of 차이점은 뭐야? 어랑 더의 차이잖아. 근데 얘는 포인트 웃긴 게 number of라 그러면은 복수 동사가 오고 더 넘버로브 하면 단수 동사가 와. 이거는 진짜 많이 많이 외워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게 수일치야. 주어에 따라서 동사를 어떻게 수를 맞출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얘야. 그죠? 그래가지고 복수명사인지 단수명사인지 앞에 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에브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파악하면서 동사를 파악해야 돼요. 이거 진짜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꼭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이걸 써. 그죠? 써놔. 이거 달달달달 외우고 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끝.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2학년 때 수동태를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야. 일단은 수동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죠? 수동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수동태다.
자, 수동태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 거라고? 목적어가 어디로? 주어 자리에 오지. 그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동사가 어떻게 변해서 온다고? 동사가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으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떤 형태로 온다고? 주어가 by 다음에 주어가 오는데 목적격의 형태로 주어가 온다 라는 이야기지. 그죠? 자, 그래서 예문을 들면 I eat bread라는 문장에서 빵이 어디로 온다고? 앞으로 오죠. 빵이 앞으로 와. 빵은 이시 뭘로 바뀐다고? 알맞은 비동사 보고 현재니까 is 쓰고 그죠? 이세 과거형 it은 쓰고 그 다음에 뭘 쓴다고? I가 by를 따라서 오잖아. by를 쓰고 I의 목적격이 뭐가 온다고? me로 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수동태인데 그죠? 수동태인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라고? 어렵진 않지만 조동사가 이제 포함만 되면 되는 거야. 봐봐. I eat bread라는 문장에서 뭐만 바뀌는 거냐면 잘 봐봐.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은데 뭐만 그대로죠. 근데 여기에 뭐가 생겼으니까 can이 있으니까 can be eaten by me야. 원래는 is eaten이었는데 뭘로 바뀌어서 can be eaten이지. 그래서 조동사가 끼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be야. 왜냐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무조건 be가 끼고 그 다음에 eaten이다 라는 이야기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부정문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can be eaten에서 부정문 하면 어디다가 낫을 붙여? can 뒤에 be 뒤에 당연히 조동사 뒤에 낫을 넣는다 라는 이야기지. 그럼 또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can이 어디로 가면 돼? 앞으로? can이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금 부정문은 can 뒤에 만약에 의문문이면 브레드랑 주어랑 can이랑 자리를 바꾸면 의문문이다. 요런 거 어렵지는 않지만 그죠?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조동사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can은 할 수 있다. 야, 뭐뭐 해도 좋다. will은 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may는 뭐뭐일지 모른다. 뭐뭐 해도 좋다. 이런 뜻이 있죠. 공간이 좁으니까 좀 올려야겠다. 자, 그 다음에 can이랑 will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should는 어때? 해야 한다. 그렇죠? must는 어때? 해야 한다. 한다. 뭐임에 틀림없다. 요런 거. 그래서 여기에 can 자리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여기 있는 거 넣기만 하면 그게 조동사 수동태다라는 거지. 항상 우리가 조동사 수동태에서 어려워하는 건 조동사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 과거 분사형 여기 나오는 이 이튼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틀리니까 반드시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외워야 돼. 안 외우고 이거 틀리면은 이거 뭐 도와줄 수가 없어. 모르는 거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수동태 한번 끝냈으니까 천천히 문제 풀면서 확인하고 이거는 시험지를 받으면 학교 가서 시험지를 받으면 바로 적어. 그죠? 여기 있는 요거를 바로 적어. 요거 적어. 그죠? 이거를 적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수동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봐봐. 주어, 조동사, be, pp, 다음에 by, 목적격. 이 형태가 뭐다? 조동사 수동태니까 이거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적도록 하세요.
그죠? 바로 적어두고 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